네, 여러분, 저 앞에 포크레인 보이십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노를 져서 저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재밌죠? 오늘도 보라카이 날씨 괜찮죠, 여러분? 네, 여기는 뒷바다예요. 블라보 비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일본 물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두 영상에 시리즈 비슷하게 일본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원래 일본이 예전부터 뭐 도쿄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살인적인 물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었는데 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본 물가가 그닥 비싸지 않게 느껴지나 라는 얘기를 제 나름대로 깊이 없는 논리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물가가 비싸다.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한 40%, 전 솔직히 50%도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40% 이상 비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영상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요. 그 두 가지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똑같이 정말 한국 분들이시고 일본에 현재 사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저의 얘기에 다 동의를 해주시고 전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뭐 15년 살았습니다. 아니면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아재님 말씀처럼 뭐 40%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10% 20% 비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물가의 관계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 중국, 뭐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오래되신 분들의 말씀이 틀릴 확률이 높다. 반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일본이면 일본,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 이런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생각과 말씀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고민도 그만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물가 비교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가 상해에서 14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당연히 중국에서 RMB로 돈을 벌었고요. 중국 돈으로. 그리고 RMB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한국 물가가 저한테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뭐가 물가가 올랐네 내렸네. 물론 제가 한국과 뭔가 거래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좀 민감했지만 한국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유학생들이라든지 이제 막 중국 상해에 제 상해에 있었으니까 상해에 뭐 이제 막 건너와서 뭔가 사업을 막 시작하시려는 이런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 뭐 이게 뭐 싸네 비싸네 한국에 비했을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냐면 이런 건 있죠. 현재 상해 물가와 5년 전의 상해 물가, 10년 전의 상해 물가, 아니면 제가 이제 처음 뭐 중국 진출했을 때 거의 20년 전의 상해 물가 이런 거, 아니면 인건비의 변화 이런 중국 내부의 물가, 상해 내부의 물가나 이런 거를 비교하라 그러면 오히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한국과 중국의 상해 물가 비교 이거는 오히려 좀 둔감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 막 15년 20년 사신 분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엔화로 돈을 벌고 또 엔화로 또 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년 이상 사시면서 습관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일본이 또 더군다나 물가 자체가 뭐 20, 30년 동안 계속 플랫하다고 말씀드리고 거의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한국 쪽 물가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제가 일본 내에서도 뭐 싸네 비싸네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물가가 안 비싸다. 오히려 가끔 한국 가보니까 한국도 좀 너무 올라가지고 오히려 일본이 더 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막 온 친구들은 막 오빠 아재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학원을 다녔어요. 일본 어학원 잠깐 다녔는데 그때 뭐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니까 뭐 한국 사람 외국인 섞여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한국 친구들을 좀 만났죠. 다들 저보다는 좀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뭐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와이프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주부들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친구들이죠. 장보기가 겁난다고, 손이 떨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그런 주부들의 입장에서 그게 확 더 느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도 사실은 제가 결혼 전에 아내랑 연애를 했을 때는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제가 정말 뻔질나게 도쿄에 가면서 아내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뭐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 3주 이상 있고, 그때 그 연애 1년 할 때는 제가 한국보다 도쿄에 머물렀던 일본에 머물렀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 어찌됐건 그러면 뭐합니까? 저는 일을 안 했으니까 아내가 이제 일하러 나가면은 제가 아내 자취방 다 청소하고 빨래 해놓고 또 밥 해놓고 이제 아내 기다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내랑 같이 장 보고, 또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가사일 하면서 남으면 이제 도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혼자 구경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체감적으로 와, 되게 비싼 거예요, 장 볼 때도. 뭐 우리 한국 분들 그 장 볼 때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대형 슈퍼마켓. 근데 일본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아내가 살던 동네가 세이유라고, 세이유라는 그 좀 큰 슈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장을 보는데 하여튼 양 같은 거 따지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특히 야채도 비싸고 과일은 더더군다나 비싸서 제가 일본에서 과일 먹는 게 좀 부담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비싸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오래 사신 분들에게 약간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0%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일본에서 영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물가라는 거, 생활이라는 거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릴 수도 있고 조금 낭비하면서 방만하게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제 친구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의 제 친구들을 보면,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한 50 왔다 갔다 하는 뭐 친구나 형 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애들 교육은 다 잘 시켰고요. 그리고 보통 자녀가 하나나 둘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에 아파트 융자 끼고라도 한 채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18평, 20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40평 정도, 저희 나이 또래는 그래요. 그리고 뭐 외곽으로 좀 빠지면,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수도권 쪽으로 빠지면은 오히려 50평이 넘는 좀 넓은 데 살고, 그 다음에 남편 차 말고 이제 남편도 차가 있지만 세컨카로 와이프 차도 있는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그 얘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죠. 뭐 아주 금수저도 아니고 아주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 정말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훅 망하고 이런 친구들도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하던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았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와제님 주변에는 뭐 돈 많은 친구들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구독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냥 50 전후에 대한민국에 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삶을 살았다면 크게 망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융자 끼고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데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뭐 30평, 뭐 40평, 50평 요 정도 되는 평수로, 그런 정도 되는 평수의 아파트를 일본에서 똑같이 그런 데 살고 있다? 월세 차이 무지무지 많이 날 거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쿄시는 맞아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록볶이, 신주쿠, 하라주쿠, 뭐 에비스, 뭐 무슨 긴자 이런 유명한 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쌍문동 아니면은 뭐 수유동 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코딱지만한 그 월세방이 80만 원이었다고, 월세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서울의 수유동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우리 아내 정도의 그 정도의 넓이의 그 정도 퀄리티의 그런 집을 월세를 구한다 그러면 아마 아내 반값 40만 원, 50만 원 충분히 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거 환경과 어떤 넓이, 면적, 그다음에 우리가 장을 볼 때 양, 그러니까 뭐 가격 단순한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 포셜까지 다 고려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통비 당연히 비싸다, 4배.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통행료,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서울, 부산, 경부선으로 예전처럼 갔을 때가 23,000원인가 뭐 그랬고 18,000원대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450km 정도 이 톨비를 확인해 보니까 현금으로 냈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리고 ETC 카드로 냈을 때는 9만 원 정도 약간 디스카운트가 되더라고요.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렇게 봐도 지금 450km 정도를 여행했을 때 한국에선 톨비가 2만 원, 뭐 일본은 한 10만 원, 그러면 벌써 5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내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일본에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한국에서 똑같이 아파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가는, 그래서 병원에 내는 돈보다 아내가 내는 돈이 한 3배 4배 더 많더라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뭐 공과금부터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확실하게 일본이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주차비도 너무 비싸고 뭐 택배비 무슨 뭐 우편비 하여튼 모든 서비스료가 다 비싸요. 일본보다 아니 한국보다 조금 비싼 게 아니야. 한국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물가가 굉장히 좀 저는 느낌적으로 리저너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퀄리티 대비 다 했을 때. 뭐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게 더 한국보다 빠르다, 뭐 인터넷이 빠르다, 택배가 빠르다, 정확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염두에 뒀을 때 과연 똑같은 퀄리티를 누렸을 때 10% 20%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를 비교하는 것만큼은 오히려 이렇게 갓 넘어온 이런 분들의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뭐 일본에 막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막 세금 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제 막 유학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일본에 막 정착하려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느껴지는 그 한국의 물가와 비교해서 느껴지는 이런 체감이 훨씬 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상해에 살 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내부의 물가에 대해서는 되게 이해를 하고 민감했지만 한국 물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막 건너온 친구들이 한국과 상해를 물가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 상해 갔을 때 한 1, 2년 정도는 한국과 많이 비교했어요. 물가만 비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오래되신 분들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일본 물가 세 번째 이야기, 예정이 없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네, 제 얘기가 재밌었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화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